그래. 안구따라니까야 나무장수경에 보면 그 한 비구스님한테 보시를 했다가 그 비구스님이 좀 법답지 않게 살고 이러면 나중에 보시한 것이 후회가 되잖아요. 인지상정이죠. 할 때는 깨끗하게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청정성이 깨졌다 이러면 그러면 보시 공격도 줄고 신심도 떨어지니까 손해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승가에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했다면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스님 한 개인의 문제지 승가는 여전히 법다우니까 이렇게 해서 승가에 보시하라 그래요. 개인한테 하더라도 승가에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비구한테 귀의하지 마시고 승가에 귀의하세요. 부처님께서 삼보에 귀의하라 했지. 당신은 열애예요. 당신은 계목에서도 열애예요. 그 포살경에 보면 안구따라니까야 열애는 이렇게 법답지 않은 회중과 같이 까티목가를 얽지 않는다 하시가. 처음에는 같이 외워줬거든요. 초반에는. 나중에는 안 외워주셔요. 당신 안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별격이에요. 항상.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건 당연히 부처님을 모든 법은 근원으로 하고 부처님의 법으로 모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귀의하는 것은 삼보 중에서도 핵심이죠. 물론 그 부처님에 귀의하는 것도 부처님이 설한 법을 통해서 귀의하는 거지만 스님 개인한테 귀의하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죠? 스님의 법을 듣고 믿고 따르고 실천해서 향상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 스님이 바로 그 승가이기 때문에 법다운 승가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귀의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좋은 조건이 될 거예요. 이 비구만 지지하면은 나중에 자칫 어때요? 법과 과거의 조건에서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터져 나오냐면 내가 저 스님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기 싼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중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이러면 화내고 성내갖고 내가 더 안 친한 사람한테 잘해준다? 나한테는 별로 안 잘해주는 것 같다? 이러면 또 성내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승가에 항상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비구는 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해로운지를 늘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숙고하도록 항상 많은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법부 중생들의 특징이라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생겨요. 우위가 생기고 서로 질투, 시기, 험담 아닌 척하면서 까내리는 고도로 그죠? 그래서 까내리 이게 반드시 생겨요. 조건식이에요. 번뇌들이 치성하거나 번뇌들이 치성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번뇌의 충돌이 왜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생기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가 너무 자책하고 자격을 가질 필요는 없고 다만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해로운지를 늘 숙고해서 그걸 자꾸 제어하고 더 나아가 제거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노력들을 오랫동안 기울이다 보면 그 모임은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청정하고 화합하는 모임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구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화합자라고 다 잘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거기도 많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늘 화합하라 그러시잖아요. 그 꼬삼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경을 주로 공부하는 장로 스님하고 유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율사 장로 스님하고 에피소드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아, 기억을 상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이제 먼저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면 뒷물을 좀 썼어요. 우리처럼 지금 휴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뒷물을 사용해서 좀 씻고 그 뒷물을 정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암묵적 룰인데 그 경사 장로 스님이 뒷물을 하고는 그 물 정리해놓고 씻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깜빡했어요. 그 물을 안 부리고. 뭐 깨끗하다고 얘기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율사 스님이 이제 뒤에 들어갔다가 그걸 발견하고는 불쾌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참여인 거 알죠? 했더니 내가 실수했다고 참여 바로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럼 이거 알고 있나? 의도를 갖고 있나? 의도를 안 갖고 있나? 이랬더니 자기 모르고 했대요. 모르고 하면은 괜찮다고 또 범죄한 게 아니라고. 가벼운 실수니까. 그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율사 스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경사 스님 저거는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 하면서 그냥 핀잔하듯이 제자들 있을 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가볍게 얘기한 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서로 경쟁도 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쪽 공부하는 스님들하고 율쪽 공부하는 스님들끼리 또 기본적으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율쪽 공부하는 스님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말로 막 나누다 보니까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또 비구들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퍼지면 엄청 얘기하기 좋아해요. 여러분들처럼 바쁘면은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이 집단 생활을 하고 별로 얘기거리도 없고 이러면 어때요? 하나 얘기하면 생각보다 왁자지껄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곳에 갇혀가지고 비슷하게 살면 그 특징이 더 심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겠죠. 경사 쪽 스님 제자들이. 그래갖고 듣고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사 스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사 스님 뭐라 그래요? 그 율사 스님 참 이상하네. 처음에 그 의도가 없이 모르고 했으면 또 번개가 아니라 해놓고는 또 지금은 또 번개라고 하네? 처음부터 그렇게 바로 번개다 이래 한 게 아니고 약간 핀잔식으로 그냥 요렇게 하더라. 경사 스님이라 역시 율 잘 모른다 이래갖고 얘기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완전됐을 거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뭐 율사 스님이 그렇게 율도 모르는 저 스님 바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하니까 당연히 또 이쪽 경사 스님들은 그래요 하면서 율사 쪽 스님들한테 따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 스님이 모르고 한 거를 번개라고 아니랬으면서 또 번개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율사 스님이 거짓말쟁이고 이렇게 비난하고 서로 엄청 다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커지니까 부처님이 이제 아시고서는 화합해라 이렇게 또 설명하시면서 하요. 그랬더니 아이고 부처님 잠깐 계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래요. 무례하게. 이미 흥분해가지고 단전치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셔도 계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3번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 번, 2번 넘어가는데 3번 하면 딱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딱 떠나셔버리니까 떠나시고는 안 울었다 하고 비구들 3명, 아라한들 3명 머무는 거기에 가신 거죠. 거기 갔더니 또 어떻게 머무느냐 했더니 우리는 참 서로 화합하면 잘 머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물도 떠주고 말도 거의 안 하지만은 딱 알아서 필요할 때 돕고 한다고 잘 머문다고 칭찬하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떠나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비구들이 싸워가지고 부처님께서 말리시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부처님 떠나가게 만드실 수 있냐고 이렇게 우리가 공양을 해줄 수 없다 해서 공양을 끊어버려요. 그랬더니 아니야 들을까 비구들이 공양 못 받으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탁발 제대로 되겠어요? 위기감이 오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참여하겠다고 해서
우르르 가서 부처님 계신 데까지 가서 뭐 멀리 가가지고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공양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교훈은 법답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공양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경책을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여러분들 불안, 그죠? 하는 습성. 그리고 또 기존 우리 사찰은 그냥 제사 뭐 등 이런 식의 어떤 약간 상거래 형태의 약간 그런 형태의 유사한 것으로 보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눈을 떠야 돼요. 지금 얘기한 타락한 승려들이 있다면 그 타락한 승려들을 가장 바르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제가자예요. 아무리 스님들이 얘기해봤자 니나 잘해라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내부의 사정을 다도 이렇게 낱낱이 까발리는 것도 번개고 하니까 난감해요. 모른 척 하자니 타락으로 가고 경책하자니 뭐라 하고 오히려 욕먹고. 경책을 많이 제가 해왔잖아요. 많이 욕먹었잖아요. 올바른 얘기를 해도 욕먹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달리 비구들 다른 비구가 범죄한 것을 오히려 눈 감아주면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운명 공동체예요. 비구들은. 그리고 법다운 잘못을 했을 때 그 비구들이 가서 경책하는데 계속 버티고 이러면 쫓아낼 수도 있고 안 되면 큰 죄로 다스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각자 도생한다는 이런 아주 씁쓸하고 자주 섞인 패배적인 발상들이 지금 난무하는 거예요. 각자가 산다고. 그러니까 서로 경책 안 하고 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화되는 거예요. 출가자들이. 서로 경책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생력은 거의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미국도 승가 내에서 어떤 자생력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거의 지금 아예 안 해요. 이미 장로들로 갈수록 더 심하게 지금 돼 있고 후배들은 그대로 배우고 있고 그럼 누가 이걸 가능하게 하느냐? 신자들이에요. 오히려 겁나게 많은 스님들을 경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상자가 아니라 후배는 얘기하면 되게 뭐라고 쫓아내버리는데 그 위력 있는 신도가 얘기하면 계속 자기가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오히려 시시해요. 몇 사람 모여버리면 더 무서워해요. 그 자기 생계줄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시시하고 또 고개 숙이고 이런 판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지혜를 일으켜서 법답지 않은 데는 경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전을 지키는데 좋은 일이나 그만한 어떤 연대, 유대, 용기 이런 것도 사실은 있기 어렵고 또 그렇다 한들 이 흐름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참으로 어려운 힘든 지금 타락하는 시기에 있는 것이고 이 시기 속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기간만큼이라도 좀 바른 법이 좀 펴지기를 바른 법이 퍼지면 이익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공덕이 되고 그 인연 조건으로 인해서 어느새 또 어느 때에 바른 법을 만날 조건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저기 대만 같은 데 보면 육식 식당에 들어가면 스님 잘못 왔습니다 해서 딴 데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채식 식당으로 안내해서 대신 결제해주고 가기도 하고 뭐 육식 그거는 뭐 부처님 계율에 있는 게 아니니까 특별히 의미는 없는데 여기 술집에 갔다 엉뚱하게 막 이렇게 산다 이러면 바로 술 시키거나 이러면 스님들은 술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호 안 해주잖아요. 스님 술 더 필요합니까? 뭐 좋은 거 있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속으로 욕하면서도 자기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단히게 어이구 출가자는 혹시 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안 팔아야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공덕을 다르게 지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만 안 되죠. 흘러가는 거예요. 연민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20쪽이죠. 지혜업순정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자라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지혜롭지 않게 질문하는 것.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가지고 좀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실제 있었어요. 여기도. 지혜롭지 않게 대답하는 것, 질문에. 이런 경우는 그 엉뚱한 대답이나 뭐 회피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자가 체계적이고 적절한 문구를 갖추어 지혜로운 질문에 대답할 때 기뻐하지 않는 것. 이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질투, 인색,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늘 이것에 대한 해로움을 습고해야 되고, 내한테 마음이 이렇게 참 나쁜 마음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이런 해로움은 결국 내 탐욕을 강화하고 인색을 강화해서 질투를 강화해서 친구도 없게 만들고 나를 거칠게 만들고 화로 안내하고, 그죠? 이렇게 습고를 하고 동시에 자비희사 중에 이 사범주죠. 범천에 나는 네 가지 수행법인데, 이때 자비희사에서 희가 뭐예요? 무립다, 함께 기뻐함이죠. 무립다 하는 방법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두 사두. 남들이 좋은 일 하면 사두. 질문 잘했으면 사두. 이걸 습관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꾸 자기 질투가 적겠죠. 처음에는 질투하면서 사두예요, 입만. 실제로 그래요. 구조가. 근데 하다 보면 자꾸 그것이 내가 일어나는 이질적인 그 기운들이 얼마나 불쾌한지, 나한테 해로운지를 자꾸 습고하니까 그것이 약화돼요. 그래서 그것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물론 다음에 또 일어나요.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불쾌해요, 마음이. 내한테 이런 불선음이 있구나. 바로 알면 어때요? 그걸 제거하려고 노력하겠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향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번뇌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번뇌가 있으면 있는 줄을 알고 그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번뇌가 있다고 왜 자기를 학대하려고 그래요? 자기 살아온 업과 과거의 조건인데. 안 그래요?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가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자, 돌아가서 지혜롭지 않게 질문하는 것,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지혜롭게 질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게 질문한다고 저 사람 너무 비난하면 안 돼요. 연민으로 이 사람은 아직 이렇게 탐진치가 있고 또 저렇게 질문하는 거에 저 사람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나, 자꾸 뭔가도 자꾸 좀 돋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게 좀 드러나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게 아니면 아주 좀 어리석어서 핵심을 짚지 못하고 저렇게 질문하는가, 이렇게 파악만 하고 연민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질문도 못하고 더 어리석어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게라도 용기 내는 거를 격려해 줄 마음으로, 더 큰 마음으로 자꾸 안아줘야 돼요. 대신 파악은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탐욕에 입각해서 자기 드러내고 인정하고 싶어서 자꾸 아무 말이나 자꾸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은 하고, 그게 지나칠 때는 좀 커트를 해주고, 그런 거에 그런 그 거친 마음들이 있다라고 짚어주는 거죠. 그게 지나치지 않으면 이 비구도 들어주고, 웬만해서는 그냥 짧게 대답해주기도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고, 아니면 이제 현답으로 해서 바꿔서 해주고, 좀 지나치면은 그 있는 마음을 보라고 이렇게 해서 약간 살짝 경치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도 노력이 기울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래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저래 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큰 손해도 없으니까 앞으로도 그래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들 때 마음에 들 때 내가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한테 이익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 보면 다음에 또 왜 저래 이리 나오잖아요. 계속 쌓이면 그럼 보기만 해도 싫거든요. 나쁜 걸 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내한테 해롭다는 걸 아시고 저 사람이 아직 저렇게 참 오죽하면 인정받고 싶어서 부족하니까 저렇게라도 하는구나. 그래도 참 애쓰네. 연민으로 이렇게 안아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법을 가진 자는 어떻게 알아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현명한 자예요. 지혜롭게 질문하는 것. 통찰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핵심을 찌르죠.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 그죠? 질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 과정을 다 겪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좀 전에 말한 걸 또다시 숙고하면 돼요. 이런 법들을 많이 배우고 지혜롭게 질문을 하지 못해도 저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고 저 사람이 아직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파악은 하지만 연민의 입각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더라도 내가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구나 하더라도 도반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고 나를 연민으로 봐주겠구니 하면은 좀 더 주눅이 줄죠. 이렇게 해서 좋은 집단은 그렇게 서로 신뢰의 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때로는 어리석은 좀 질문을 할 때도 있잖아요. 순간.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들을 다 서로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익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적절한 문구를 갖추어 지혜로운 질문에 대답할 때는 참으로 잘했습니다 하고 또 함께 기뻐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가 향상합니다. 자, 의도적 행위경 이제 할 차례인데요. 여기서는 우선 여러분들 개점검을 좀 할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가기 전에 우리 보살님부터 걔가 어떻게 잘 드러나던가요? 이제는 또 잘못 말하면 좋은 얘기예요 지금. 사자어를 네, 그냥 예전같이 막 그렇게 막 너무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항상 생활 속에 걔가 스며들게끔 와. 그렇게 생활을 하고 하려고 노력을 무진장 애쓰고 있는데 밖으로 표현은 잘 안 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무진장 애는 쓰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실상에 안 하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는. 이거 알기로는 단서가 있긴 하는데 그래도 보살님 기억하는 선에서는 걔를 어긴 게 없는 거예요. 와 그게 주부하고 달라요 지금. 이 보살님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는 탐욕을 상당히 제어한 거예요. 이 판매업에 종사하잖아요.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때의 말을 좀 이렇게 더 과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더 하려고 하는 게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제어한다는 건 상당히 탐욕을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주부들이 지키는 거하고 달라요. 주부들은 뭐 자기가 탐욕 부릴 조건이 별로 없잖아요. 처음에는 거짓말이 참 어려웠어요. 저도 모르게 많은 거짓말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그게 항상 어렵고 괴롭고 내가 이만큼이나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좀 자신한테 실망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항상 조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게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근데 제가 뭐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모르는 새 또 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는 예전같이 그렇게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던 것 아유, 같아요. 훌륭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쉽지 않았을 텐데 거짓말이. 네, 거짓말이 제일 어려운 그렇죠. 개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항상 제가 계속 개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항상 제 숙제인 것 같아요. 계속 숙고를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와 이제 또 별개로 이제 조건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이제 숙고를 하게 되었고, 예전 같으면 저한테 온 조건이 왜 그때는 조건에 대한 이해가 잘 없었기 때문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뭐 그렇게 계속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원망하게 되고 안 그러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까지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업과 가보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피하지 못할 조건이 들어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이라고 해서 그냥 조금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어떤 상황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냥 받아들이니까 제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스스로 1년 만에 제가 이렇게 향상이 아닌 향상으로 간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구나. 스님 말씀대로 1년만 해보라는 게 그리고 부처님 말씀같이 와서 보라고 와서 본인이 느끼라고 한 게 이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하고 싶고 더 이제 항상 제가 정말 끝까지 이 법으로 통해 가지고 계속 향상으로 가길 항상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쭉 잘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보살님은 어때요? 그날이라. 보살님도 특별히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마음 챙김이 잘 일어나던가요? 이제 익숙해져서 특별히 마음 챙김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잘 안 일나요? 애써서 뭘 안 기도해지 이런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때도 삿대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전에는 하던 거를 딱 거슬르니까 사띠가 강하게 드러나는 거고 지금은 하던 걸 그냥 하는 거니까 사띠가 있는지 모르는 거고 잘. 사띠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좀 지혜가 높아지면 사띠하는 그것도 알아요. 사띠 이렇게 딱딱 따라붙는 것도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마음 챙김을 더 많이 하고 앞에 마음 챙김한 것도 대상이 되잖아요. 그게 전찰나의 마음을 후찰나의 마음이 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전찰나 후찰나 이렇게 잘 유지해 나가셔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어김이 없고 또 내가 항상 인색하지 않고 잘 나누고 베풀고 또 대상을 마주했을 때 선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비교적 순간 화는 나고 짜증이 확 올라오고 미운 마음이 때로는 일어나더라도 금세 아차 하고 그 마음이 오래 지속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또 내가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면서 선한 마음을 계속 일으킬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악체에 날 수가 없게 돼요. 점차. 그래서 잘 유지해 나가셔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님일 거예요. 저도 뭐 특별히 어긴 건 없고 이제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그 오랫동안 이렇게 뭐 이렇게 친목을 하던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지난달에 제가 맡고 있는 걸 그만하겠다고 다음 달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이제 조금
그렇게 추천을 해서 음. 하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달에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제가 지난달에 봤을 때는 이번 주 그러니까 그 우리 모임 날이 제가 서울에 없을 것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달에는 내가 못 나온다. 내가 없을 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미리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일정이 변경이 돼서 제가 그 모임 하는 날에 제가 서울에 있게 됐어요. 근데 좀 못 나간다고 말한 것도 있고 좀 나가기가 좀 싫어가지고 그냥 이제 안 나갈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난 지난달에 얘기했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근데 서울에 있으면서도 그냥 일부러 다른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분을 만나서 이제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또.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 여러 가지 서울에 있으면서도 또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전화를 안 받아버렸거든요. 안 받고 그냥 근데 그거는 마음에 좀 걸려서 근데 또 다음 전화를 한 분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또 전화를 하면 또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내 의도와는 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서 그냥 예의상 문자만 보냈어요. 그냥 어제 전화했는데 못 받아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 더운데 이렇게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보자 그냥 그 정도만 이렇게 딱 하고 그래서 대도 안 넘기게 됐고 그냥 조금 미안한 것도 그냥 그래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적절한 본인 스스로가 잘 찾아야 돼요. 마음에 일단 걸림이 없이 항상 떳떳하게 하면서도 상대방도 배려하면서 요것들을 잘 찾는 게 지혜인데 그런 문제는 늘 겪어요, 그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지어온 업이기 때문에 그 과부로서 당연히 악어처럼 안 놔주죠. 여러분들 어떤 조직에 우리 들어가면 한번 들어갈 때는 뭐 이렇게 받아주는데 뭐 들어갈 때도 자격은 있지만 그 나올 때 쉽게 나와요? 손가락 하나 내놔라 하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그 인연을 잘 맺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법을 배워서 향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늘 따라와요. 마찬가지로 출가할 때 부모님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못하게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엄청 고생하잖아요. 비구한 사람도 거의 그래서 굶어가지고 막 그 죽을 지경이 되니까 여차여차해서 출가시켜 주잖아요. 부모님이 안 시켜주니까. 악어처럼 붙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단과 강단, 약간 시련은 늘 따라오기 마련이고 늘 그 친구 사이에서도 연조건을 보는 거예요. 유익함과 해로운 관점에서, 그죠? 지금 마찬가지로 길을 잘 지니고 참으로 저열한 쪽으로 흐르지 않고 향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과 내가 인연을 맺고 있는가? 크게 사회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지만 감각 욕망으로 치닫고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에서 그냥 공덕을 소모하고 있는 복이 좀 있더라도 그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이런 거를 늘 숙고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약간씩 서로 길이 달라질 때 갈등해요. 누구나 안 할 수 없죠. 출가자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갈등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 그죠? 그렇게 잘 유지하셔요. 보살님이죠. 저도 약간 테마 보살님하고 비슷한 건데 저는 이제 해결을 못한 케이스인데요. 그 친구 모임이 있는데 종교가 이제 불자는 저밖에 없고 뭐 만나면은 뭐 재밌게는 지내는데 갔다 오면 좀 피곤한 걸 좀 느끼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거절을 했고 또 한 번 이제 연락이 왔는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일 없으면 같이 뭐 어디 맛있는 데 있으니까 가서 밥 먹자 그런 게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오니까 뭐 별일 없다는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 이런 거에 거절을 못하고 옛날 같았으면 뭐 그냥 그쪽 마음 상하지 않게 아 일이 있어서 못 가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텐데 그거를 못하고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가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 친구들에 대한 그런 잘 보이고 싶고 아직까지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커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피곤한 마음도 동시에 있고 근데 거기에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서 만나고 오면 그러니까 만나고 막 수다 떨면서도 아, 막 피곤한 거죠. 그게 막 피곤하고 아, 어떻게 잘 거절하고 오늘 좀 쉴 걸 그랬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 순간순간 정말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지혜를 빨리 개발해야겠다. 그게 그 지혜가 빨리 개발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포기하면 돼요. 그 탐이 계속 흐르는 거를 포기해버리면 그게 순간 지혜가 일어나요. 그 강단이잖아요. 자기가 탐욕을 부리던 거를 관계 유지도 탐이잖아요. 네. 감각 욕망에 기반한 마음인데 이것이 놓아지지 않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싫어하면서도 끌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놓아버리면 어때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향상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저혈함으로 이끈다 한다면 나는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딴 얘기할 거 없고 조금 좀 나가기 좀 어렵다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가타부터 할 거 없고 그럼 뭐냐 하면은 이거 조금 내가 그 종교적인 문제고 내가 수행을 좀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이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제가 또 갑자기 확 변하면 주변에서 뭐 그럴까 그런 걱정도 있고 그런 거 하나 거기다 또 그 관계가 저희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남편들도 연결돼 있는 관계여서 그게 조금 그러면 남편과도 연결돼 있으면 그거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내 개인 게 아니라면 남편 더 잘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갈등을 그러면 유학에 최대한 유학에 좀 거리를 두고 남편하고 할 때만 제한적으로 가면 되죠. 그런 식으로 서서히 하는 거는 약간 섭섭해도 별말 안 해요. 갑자기 하면은 오히려 반작용으로 비난하는데 서서히 횟수를 줄여야죠. 서서히 하고 몇 번 거절하고 근데 이번에도 또 거절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적절한 다른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핑계를 대는데 그날은 어머님도 너무 괜찮으시고 거짓말을 할 겸 옛날 같았으면 그 어머님 약간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약간 뭔가를 보탰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러면 되죠.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뚫어야 돼요. 뭐든지 자기를 자꾸 가리고 포장하고 이런 마음들이 결국 저 번뇌를 쌓거든요. 그냥 좀 공부하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이번에는 좀 공부하고 싶어서 나가기 어렵겠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실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나가기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뭐 약간 섭섭해할 수 있어도 뭘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하고 나갈 때 중심으로 그냥 남편이 또 섭섭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에서 남편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종교적인 걸 내세우기 전에 남편에 대한 내가 예와 공덕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냥 나는 공부를 좀 하고 있어서 좀 공부한다고 좀 이번에는 좀 나가기 어렵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이잖아요. 자, 그거 하나 하고 일단 살생계에서 그 약간 벌레를 옛날에는 그냥 보는 것도 싫어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벌레가 있으면 보게 돼요.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벌레 보면서 뭐 연민해 갖고 막 이럴 때 사실은 잘 안 와닿았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거는 조금 좋아졌어요. 좋은 일이에요. 좀 귀엽게 보여요? 아니 아직 귀여운 건 모르겠고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벌레 보는 것도 싫어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 아이고 얼마나 바들거리는 그 불쌍해요. 스님께서 맨날 뭐 불쌍하다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일단 지켜는 봐요. 그래요.
유심히 보게 되면은 더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관심을 기울일 만큼. 아까 여기 들어가니까 화장실에 거미가 있더라고요. 입구 쪽에, 오른쪽에. 그래 보고, 내보낼까 하는 마음과 동시에 금세 아주 치근함과 귀엽다. 아이고, 저 귀엽네. 조그만 거, 요만한 거미잖아요. 다리가 기니까. 아이고, 저렇게 바들바들 이렇게 자기 혼자 장난치는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면 너무 놀래겠죠. 그래서 이제 바가지로 해서 조심스럽게 내보낼까 하다가, 아이고, 니도 그냥 좀 있으라. 거미줄 많이 치갖고 이러면 내가 보내려고 생각하고 그냥 살거라 이라고 말았는데, 보통 보면은 웬만한 벌레들은 다 그냥 좀 귀엽게 느껴져요. 인식이 바뀌어요, 여기서. 그래요. 잘 유지하셔요. 그 다음 보살님이죠. 그 작년에 5월 5일 날 양력으로 소개를 받고요. 5월 12일 정도에 어머니 모시고 2박 3일 여행을 갈 때 가면서 내가 선의의 거짓말을 할 것을 걱정하면서 떠났음에도 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 또 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장소에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떠날 때 그런 우려가 저한테 없더라고요. 내가 뭐 엄마를 위해서 내가 또 선의 거짓말을 할 거란 생각조차 저한테는 그것이 이렇게 떠올려지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좋은 생각을 얘기네요. 하면서 떠났고요. 거기 리조트에 이제 벌레가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 남동생이 아유 보살님들을 모시고 와서 살생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남동생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바깥에다 이렇게 내주는 거를 보면서 그냥 잠시라도 그냥 선한 영향력에 대한 생각을 좀 잠시 했었고요. 그리고 술도 저는 그때부터 이제는 지금까지 쭉 안 마시는데 그러면은 작년에는 엄마도 저한테 한잔 하지라든가 뭐 남동생도 누나 마시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당연히 안 마시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딱 되니까 권하지도 않고 저도 이제 마시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드는데 같이 간 사람들의 술의 양이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금 마시거나 안 마시는 날도 있는 걸 보면서 아 그냥 좋은 일이네요. 이렇게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이 딱 1년 뒤에 갔는데 물론 조건이 물론 나이도 더 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좋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좀 너무 이제 익숙해서 너무 많이 익숙하니까 주로 그 말할 때 사투리를 제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말할 때 제가 쓰는 단어라든가 말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꾸밈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예전에는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봤다면은 지금은 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사투리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계속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셔요. 본인이 똑바로 살고 지속적으로 하면은 가족들도 인정하고 나중에는 거기에 좀 동조하거나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권장되고 선한 거잖아요. 다른 것이고. 그러나 모든 또 가족이 그렇게 될 거라고 또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그렇게 할 만한, 그것을 존중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아까 가보에서 내가 좀 좋은 사람을 가족으로 만났어야 가능한 거지, 거친 사람 만나면 오히려 오랜 기간 빈정되고, 싫어하고, 험담하고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꾸준히 하면 가족들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직 가족들이 안 바뀌면은, 아직 내가 이제 한 힘이, 수행의 힘이
그건 개인의 힘이 아주 좀 약해서 법들이 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또 반대로 아직 그렇게 공덕이 많지 않아서 또 주의를 변할 만한 조건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더 꾸준히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하튼 정법에는 왕도가 없어요.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좋은 일입니다. 자, 부설님. 다 비슷한 경험을 저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벌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요즘은 벌레를 보면 이렇게 뭐 저 예전 같은 아가야 여기는 뭐 하니까 이제 뭐 하란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마음은 안 들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그래서 저기 있네 그러고 그냥 제 할 일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 마음도 괜찮은 거죠. 좋아요. 네. 그리고 거짓말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인사치레 말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거는 안 하거나 아예 무응답을 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바뀌어 가고 있어서 이제 얼마 전에 신우님이 이제 남편을 통해서 고기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남편이 안 가져와서 며칠이 지나도 않으니까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제 고기가 좀 육즙이 빠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또 꼭 물어봐요. 잘 먹었니? 그랬는데 그전 같으면 알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음엔 제가 사 먹을게요. 너무나 며칠이 지나서 육즙이 빠져서 구웠는데 이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와. 너무 솔직해. 예, 그래요. 아니 우리 누님이 원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사서 줘. 그런 조건이 있네요. 그러지 말고 깜짝 놀랐는데, 그죠?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맞아요. 해도 섭섭하시겠다. 워낙 근데 또 거꾸로 본인은 갖다 주면 싫다고 가져가라고 해요. 좀 그게 요걸, 그랬더니 그 우리 누님이 다음엔 이제 돈을 붙이셨어요. 사 먹으라고. 아니 우리 남편이 뭔가 큰일 수고하는 일이 있었거든. 오빠를 응원한다고 한 일이었는데 했어요. 근데 나도 그런 말을 해도 그렇게 하지 했구나. 그런 이제 했던 거. 그래서 좀 너무 심했나요? 상당히 리얼하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솔직하게 발언을 하신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 원치 않는데도 계속 주는 건 사실 그거는 강요에 가깝잖아요. 그게 심하면 폭력이에요. 베푸는 것도 원치 않는데 계속 지나치게 그러면 그런 어떤 배경이 있긴 하지만 이제 보살님이 근데 사실대로 그거는 근데 보살님이 그게 할 때 내가 좀 어조를 부드럽게 하면서 좀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좀 지나친 거를 내가 좀 제어했으면 한다는 좀 평온한 마음에 입각해서 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또 보살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보살님이 아는 법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오해할 수 있지만 보살님이 충분히 그 관계상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충분히 자꾸 불선업으로 흐를 조건이 됐다 한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번쯤 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일 수 있어요. 근데 대신 할 때 내가 좀 화해각에서 했다면 그거는 좀 실수일 수 있고요. 그래요. 여튼 그 한 번 그렇게 해서 한 번 하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수가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굳이 뭐 이 말을 해야 되나 그런 거 가족 간에도 좀 생기고 그래서 잘 지내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오개보다는 내가 이제 수행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항상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나. 근데 아직 이제 실천이 아직은 따르질 못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하려고 꼭 막 정해진 거 또는 이만큼의 양이 아니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네. 오개가 이제 충분히 자연스럽게 잃은 사람들은 오개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 오개를 잘 흐르도록 지니면서 마음 챙김 알아차림 또 처음엔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힘을 주고 주의를 그런 것들이 다 정지라는 것인데 그런 흐름이 이제 5개를 벗어나는 부분까지 좀 용기 있는 사람은 그래서 8개를 받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세심하게 좀 자연스럽게 8개를 받지 않더라도 마음을 좀 봐서
자꾸 탐진치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유익한 일을 자꾸 하고 해로운 일을 자꾸 줄이고 없애고 이런 쪽으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꼭 활개를 받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진 거예요. 그렇게 잘 유지해 나가셔요. 네. 마지막 보살님이죠. 저는 개를 어긴 거는 없는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 유튜브 그러니까 쇼츠 이런 것도 거의 안 보는데요. 작년 가을에 제가 한번 쇼츠를 잠깐 봤던 적이 있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개 안 지냈잖아요. 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개는 진짜 어긴 거는 없습니다. 그 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감각욕망으로 가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어긴 거는 없는데 그냥 이번에도 이상하게 그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스님. 그 쇼츠를 보는데 이게 안 좋은 거는 아는데 놓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재밌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재밌기도 흥미롭게 하지만은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네 뭔가가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는 그게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게 그 화살경 그 얘기예요. 네. 우리가 몸이 안 좋고 약간 그게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세한 불만족이 일어나거든요. 불만족이 일어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안 되지. 네. 불만족이 일어나지 이때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외면하고 싶어서 뭔가 대상 몰두한 대상 찾고 그게 거의 대부분이 감각욕망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 감각욕망을 아주 편안하게 또 마음을 쏙 혼을 빼놓게 만드는 게 요즘 유튜브잖아요. 혼이 싹 안 빠지면 바꾸면 되니까 혼 싹 빠지는 걸로. TV는 재미없어서 아이고 싫다 이러지만 새 채널 나오고 이럴 때는 그죠? 몇 개 채널 안 될 때는 재미없으니까 이것도 지겨워해서 짜증 또 나는데 이거는 뭐 바꾸면은 금세 좋은 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어느 순간에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알아서 도와주잖아요. 알고리즘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공부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라 이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보살님은 개를 지닌 적 이후부터 어긴 적이 없죠? 없습니다. 그 조건이 없어서요, 스님. 그 조건이 없어서도 그렇고요. 그것도 공덕이기도 하고요. 네. 잘 유지하셔요. 훌륭한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1페이지 의도적 행위경 하겠습니다.